그럼 그걸로 인해서 대량 주문건 같은 게 터져서 매출의 한 30%를 네. 견인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신기하게도 매달 그런 건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어방 부킹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엔잡콤 소신기를 쓰시고 6,8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찍으신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데라이프 카페에서 아리스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리스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6,8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올리셨을 때 엔잡콤 소신기를 쓰고 3개월 진행을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6,800이 됐다라는 글만 보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린 거예요. 이제 뭐 노하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좀 공유를 해볼까 해서 이제 요청을 해드린 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업자 몇 개랑 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랑 매출은 뭐 말씀하셨고 사업자 몇 개랑 뭐 몇 개를 업로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은 제가 작년 4월부터 구매 대행을 좀 시작을 했었고요. 일반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사업자 개수는 총 4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자 4개 중에서 1개는 뭐 한 달 전에 뚫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사업자에서는 저번에 이제 2,800 정도 나왔었고요. 2사업자가 한 2,300 정도, 3사업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1사업자에서 조금 더 나와가지고 총 합해서 이제 6,800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하나당 다 이제 매출이 높으신데 혹시 뭐 반자동만 하는 게 아니라 수동이나 뭐 사입이나 뭐 다른 것들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할 때 기대 매출을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각 사업자마다 너무 다 잘 나오시는데 혹시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노하우라는 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일단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소싱해야 되는 상품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 컨설팅 해주신 내용대로 이제 그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제품 위주로만 이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서 올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의 가장 큰 핵심은 매일매일 업로드를 꾸준히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친구들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하루에 뭐 10개, 20개도 안 올리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로드에 대한 매일매일의 업무들을 좀 꾸준하게 진행을 한 게 좀 아무래도 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좀 지름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그거 외에 뭐 키워드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고 업로드를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게 그 매출 상승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혹시 하루에 뭐 몇 개 정도 업로드를 하고 알바를 몇 명 쓰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에 지금 최소 150개에서 170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알바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150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에서 30개는 기존에 제가 1사업자는 지금 1반계를 채워놓은 상태여서 1반계 중에서 제가 과거에 초창기에 작년 4월에 했었을 때 그때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상품들을 삭제하고 다시 이제 올리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 과정을 좀 거치면서 계속 진행을 해 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놀고 있는 사업자가 없었고 계속 물갈이는 진행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대표님 업로드 수량이 그래도 알바를 뽑았더라도 어쨌든 평균 이상에 속하는데 혹시 전업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직장인이고요. 부업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알바를 뽑으셨으니까 그렇게 업로드 수량이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고용하기 전에는 저도 하루에 뭐 50개 올리기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리다 보니까 뭐 주문 처리를 끝내게 되면은 업로드를 못한 날이 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이제 매출의 본질은 업로드의 꾸준함과 수량인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날이 많아서 매출이 그때는 이제 등락날락 했었는데, 알바분들을 고용을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꾸준히 해주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부업이라고 하셨는데 본업을 하면서도 이 구매 대행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9to6이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부업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그 1년 동안은 새벽 5시 기상해서 그 출근 전 6시 40분에서 7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이제 집을 도착하면은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30분 밥을 먹고 12시까지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과정이 1년 동안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만만한 게 없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업을 그럼 원래 다른 것들도 막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원래는 어떤 것들 막 해보시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원래는 직장인 초반에는 조금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 직장인 외에 했던 부업 같은 거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17년도에 결혼을 했었는데 17년도에 결혼을 하니까 아무래도 남자는 결혼을 하면 정신을 빡 차리게 된다고 그때부터 뭔가 조급함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저도 되게 술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때 딱 부동산 상승장 초입이었거든요. 2017년도가. 그래서 그때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강의를 듣게 되는데 월부라고 그 부동산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제 2020년부터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3년 동안 임장을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22까지. 네. 그걸 하면서 7채, 8채 정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19년 지나고 나서 21년도에서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현금 흐름이 되게 부족해지더라고요. 역전세를 맞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좀 역전세 감당도 되게 힘들고, 여러모로 이제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대출도 이제 DSR 때문에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업을 이쪽으로 이제 찾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직장 생활 하면서 더 만들 수 있을까? 알고리즘 보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쪽으로 하시다가 예. 바로 넘어오신 거예요? 바로 넘어왔어요. 온라인 쇼핑몰 쪽. 예. 저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구매 대행만큼 부업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이렇게 그 이커머스 사업의 시작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뭐 다른 제 친구들 그로스나 로켓이나 아니면은 윙이나 이런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자동 해외 구매 대행만큼 진입장벽이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낮은 이커머스 사업이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출을 내는 그런 기본 폼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꾸준히 잘 지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엉덩이만 무거우면은 그래도 매출을 내기에는 이커머스 쪽에서는 쉬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엉덩이를 붙이는 것 자체의 그 행위가 되게 힘들긴 하지만 이것만 지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더욱 들고 있습니다. 이 반자동만큼,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만큼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갈아 넣은 만큼 정직하게 돌아오는 사업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런 소신기를 만들어서 이제 부업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강의 같은 거 얘기할 때 오히려 이제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할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부업으로 해라. 만약에 전업처럼 갈아 넣고 싶으면 일정 구간만 갈아 넣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냥 추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 그 윗단계 사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혹시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 하는 사람들의 꿈의 매출이 일단 3천, 5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완전히 뛰어넘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목표가 뭐 네. 수동이라든지 뭐 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구데라이프 소신기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매출이 확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한번 좀 그 다른 상위의 단계로 나가고 싶다라는 꿈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요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나서 그 주문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걸 계속 하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고 더군다나 부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보다 잘 파는 셀러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상위 단계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로켓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엔잡콘 소신기를 쓰고 계신데 예. 혹시 이 소신기를 쓸 때 대표님만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조금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엔잡콘 소신기를 쓰면서 키워드를 이제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그대로는 쓰고 있지는 않고요. 가공되는 상품명 자체가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대로 쓰기 괜찮은 것도 있지만 좀 기존에 올렸던 상품명 자체가 좀 별로 좋지 않은 키워드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한 상품명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가공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가공하는 방법은 대형 키워드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키워드를 정렬을 하는 순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 키워드가 만약에 좀 나온 게 좀 별로인 것 같다 제 기준에 그러면 이 대형 키워드를 잡아주고 나머지 서브 키워드는 저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써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형 키워드를 다시 잡는 과정을 1분에 3-4개씩 해서 이 또한 이제 시간 투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줄이면서 이제 대형 키워드만 잡는 과정만 좀 살짝씩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보지 않고 그냥 빠르게 봤을 때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좀 이상하다, 예.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만 빠르게 고치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것도 효율적이긴 하지만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키워드에 대한 그런 명칭만 가공을 해주는 정도로도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만들어진 거를 좀 더 뾰족하게만 살짝 다듬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막 너무 예민한 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다 보고 단어가 요거 키워드 하나가 이상한 게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엄청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 생각에는 그 매출에서 키워드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5%에서 10%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만 살짝만 좀 스마트 스토어가 원하는 그런 그 방향성만 살짝씩 맞춰주면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닭털 뽑는 기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닭털 뽑는 기계가 대형 키워드 앞에 나오는 상품들이 1페이지 딱 나오고, 뒤에 있는 서브 키워드들은 그거랑 상관없는 상품들도 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대형 키워드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최신성이라는 그 지표만 가지고도 상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상품 수를 많이 업로드를 하는 게 매출 증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서브 키워드까지 상세하게 다루는 과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N자품 소싱기를 사용하면서 팁이 있는데요. 제가 마켓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 그 가격대는 사실은 그 저가 상품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4만원에서 6만원, 그리고 이제 9만원 사이, 10만원 이하짜리가 좀 대부분 많이 팔리는데, 아시다시피 마켓 지수를 올려야지 상품이 노출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매출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초반에 올릴 때는 이제 15만원 이상 객단가로 제가 올렸다가, 그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품을 팔리는 개수가 좀 적다 보니 마켓 지수가 빨리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대를 필터링 걸어서 저가 상품을 올리고 싶으면 저가 상품을 필터링해서 그것만 올릴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일주일 정도는 4만원에서 9만원대 상품들을 올리고,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5만원 이상의 객단가 상품들을 이제 올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그렇게 저가 상품들을 올리니 판매가 일어나면서 마켓 지수가 올라가고, 그 뒤에 올리는 객단가 15만원 이상 제품들도 잘 팔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싱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격대 필터링을 걸어서 쓰시면은 좀 더 그 마켓 지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꿀팁 풀어주셨네요. 저희도 마켓 지수 요즘에는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켓 지수가 확실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좀 착실하게 잘 주고, 그 다음에 CS 같은 거 돌아오지 않게 24시간 응대 같은 거 잘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팔아라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게 마켓 지수인데,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싼 가격들을 좀 깔아놓으시고 진행을 하신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럼 옥션, 뭐 G마켓,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마켓 개설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을 뭐 옥션으로 가져가신다거나 뭐 스마트 스토어로 좀 가져가신다거나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 이게 이제 그 쓰시는 분들마다 다양하고 느끼는 부분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소싱기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G옥션보다는 그 상품 소싱 군이 훨씬 더 다양해서, 예전에는 옥션으로 한 70%를 깔아놨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네이버를 70으로 좀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카테고리의 다양화를 위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본인 마켓에 맞게 매출이 어느 정도 좀 향상이 되는 걸 보고, 어느 사이트에서 소싱을 한 것들이 잘 팔리는지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해서 비율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을 네이버 기반으로 진행하실 때 가장 이제 셀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지재권 이슈나 좀 캐릭터 이슈 같은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걸러내는 데 시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네이버에서 소싱을 하다 보면은 지재권이 터질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 스크롤로 내리면서 빠르게 파악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이제 시간을 많이 쓰면은 또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큼지막하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쳐내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물론 걸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걸을 때 링크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실 수는 없는데 상품명만 그럼 보시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프로그램에 소싱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 편리하게 이게 사진이 나오도록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기반으로 보고 총포류, 그다음에 활 뭐 이런 것들은 빠르게 걸러주고, 그리고 캐릭터 상품, 유아 상품들은 거의 다 빠르게 삭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품명이랑 사진만 보고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이제 검수 작업이나 예. 상품명도 조금씩 바꿔주시고 하는데 네. 그럼 알바는 순전히 업로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옵션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송비라든지 이런 거 안 시키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제가 프로그램을 쓴 지 지금 3개월, 이제 4개월 차 돼서 알바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배송비는 맡기고 있진 않고요. 지금은 옵션명 가공까지 좀 요청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배송비는 제가 여태까지 1년 동안 쌓아온 감이 있기 때문에 배송비만 빠르게 넣어서 하루에 150개를 하는데 한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비 30분 안에 딱 넣고 바로 업로드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배송비를 넣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이드를 드려서 이제 배송비까지 넣도록 좀 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부업인데도 배송비나 이런 거 다 하시고 시간을 갈아 넣으시고 그게 이제 거의 1년 이상 됐다고 하시니까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만 7년 차가 됐는데 사실 제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와이프가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집안일도 아무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가족들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평일임에도 6시간이라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와이프의 배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매출 많이 또 내셨으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없으면 사실 밀어주기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를 부업을 했을 때는 사실 눈에 띄는 성과가 확확 안 와닿다 보니까 몇 년을 그 한 사이클과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수익이 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커머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은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있지 않나. 좀 더 안정화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단기간에 매출이 확 뛰면 네. 돈이 오히려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분께서 뭐라고 안 하시나요? 다행히 뭐라고 하진 않고 오히려 더 현금 흐름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해주고. 네, 진정한 내조네. 든든하실 것 같아요. 예. 원래 대부분이 이제 고정 멘트가 아니 너 돈은 버는데 왜 돈이 계속 없어지냐 번다고는 하는데 왜 돈이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돈맥 경화가 생길 때 사실 필요한 게 현금인데 이런 부분을 저도 맨 처음에 사실 처음에 말할 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매출이 잘 나오고 우리 이번 달 순수익이 얼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은 그래서 요즘에는 키워드를 정렬하는 작업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키워드를 가공을 하고 뒤에 서브 키워드 이제 맞춰주는 작업들을 와이프한테 좀 일임을 해서 와이프가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그래도 다 서로 도움이 많이 되시고 있으시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걸 신뢰를 해서 이제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을 주셨으니까 다시 돌아오네요, 믿음으로. 아, 예. 그럼 지금 아파트 그 7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사실 역전세가 많이 났을 때는 돈의 흐름이 막혔어서 좀 힘든데 그게 사실 한 기간 안에 한 1년 동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일이 지금도 몇 건 정도 진행 중이긴 한데 사실 제가 3년 동안 그쪽에서도 되게 많이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로 레버리지 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현금만 갖춰지고 제가 그것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크게 이제 내 손을 많이 안 가도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지금 잘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사실 뭐 속으로 들어가면은 와이프도 속이 타는 과정이 좀 있긴 했었는데 예. 근데 진짜 사실 와이프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해주고 저도 이제 주말마다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주말마다 이제 여행도 못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쌓이다 보니까 와이프도 지금은 좀 이해를 해주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예. 지금 도와주고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네요. 돌아보는 계기. 진짜 안 도와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대표님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CS 폰으로 막 전화가 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부업이신데 혹시 네. CS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CS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거의 한 30%가 전화를 받는 걸 통해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계류나 어떤 산업용품에 대한 그 가격이 비싼 제품들 이런 것들을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매출 향상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많이 쓰시는 그 IBC 콜백이라고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뭐 바쁜 상태니 나중에 이제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자동응답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제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주어지잖아요. 그 30분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이제 여태까지 쌓였던 그 CS 전화들을 한 10통에서 12통 정도를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업무 복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S 뭐 파손이나 뭐 교환 막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문의 전화를 일단은 그렇게 IBC 콜백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다시 전화를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대량 주문건 같은 게 터져서 매출의 한 30%를 견인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신기하게도 매달 그런 건들이 많더라고요. 예, 매달 30%는 전화를 통해서 이어지는 건으로 이제 좀 매출을 좀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파손건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미 구매를 일으킨 고객들은 제 핸드폰, 사업자 폰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문자로 일단은 급한 대로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CS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업인데도 CS를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이게 CS를 하다 보면은 그 재구매를 해주신 분들이 꼭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팁 아닌 팁이긴 한데 그 기업에서 구매해주시는 건들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CS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한 8에서 9건 정도? 그러니까 8업체에서 9업체 정도가 이제 재구매를 꾸준히 좀 해주시고 계셔서 이런 사소한 노력들도 매출을 좀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일회성 CS라든지 너무 악성 CS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도록이면은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당대를 해드리다 보면은 매출 증대에 중요한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제가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꿀팁이네요. 저희는 CS를 그냥 뭐 아니면 도로 받으려면 다 받고 받지 말려면 받지 말아라. 문자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방법도 정말 괜찮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받고 어차피 못 받잖아요. 부업이니까 일단 안 받았다가 이제 문의 전화 같은 걸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악성 CS 같은 거는 받으면 이제 기분이 상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문자로 응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꼭 그 대량 구매로 이어지는 고객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꼭 제가 만들어 놓은 명함이 있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관련해서 뭐 좀 신뢰를 좀 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구들을 조금 넣어서 명함을 제작을 해서 이제 이따가 연락드리겠다라는 멘트를 날린 다음에 그다음에 명함도 같이 보내드리면은 그거를 통해서 또 신뢰를 또 갖고 문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러면 명함도 좀 중요한 팁이네요. CS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명함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명함을 주는 게 좀 더 매출 증대에 조금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명함을 그러면 업체 같은 데다가 맡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대표님 직접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걸로 만드신 건가요? 네, 미리 캔버스의 명함 양식 그걸로 이제 문구 수정해서 그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 어차피 이제 문자로 캡처해서 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CS는 문자로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카톡으로 뭐 통관보거나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고 있나요? 통관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문자로 하고 있고요. 카톡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톡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한테만 응대를 하고 있고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문자로 보내는 게 저는 좀 더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전화번호도 저장이 돼 있고 왜냐면 그 전화번호부에 나온 거랑 카톡이랑 1대1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로 저장을 해서 이제 응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짜 그거 저장하고 보내는 것도 시간이 30-40분은 훌쩍 가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는 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아침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거기서 노트북을 맞을 수 없으니까 그런 과정이 자동화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진짜 알차게 쓰시네요. 지하철에서도. 그래서 제가 친구가 거의 끊겼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거의 못 나가서.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훨씬 중요하죠. 어느 순간 되다 보면 그 나가서 술 먹고 노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네, 맞아요, 진짜. 나가서 친구 만나봤자 뭐 할 얘기가 옛날 얘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업 얘기 이런 거 해도 알아먹지도 않고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해? 나 알려줘. 안 하고. 이거 레퍼토리 반복하고. 맞아요. 알려주면 절대 안 해요. 맞아요. 많이 겪어봤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냥 공짜로 알려주면 안 돼요. 사람이 돈을 내야 그래야 나 돈 냈으니까 해야지라는 그게 최소한 한 1-2개월이라도 가거든요. 근데 야, 뭐야 그렇게 벌었다면서 알려줘 해서 알려주면 절대 안 해요. 맞아요. 통신 판매업도 돈 든다고 관자동도 돈 든다고 이러면서 이제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할 때 그 3-4만 원인가요? 그거 내는 것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진입장벽 아닌 진입장벽이어서 요거를 진입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비용을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하면은 좀 많이 어렵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네.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본질이 뭐고 그거를 빠르게 실행하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먼저 겪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매출 증대 이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 이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를 한다고 빠르게 매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실행하면서 부딪히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잘 나눴는데요. 이제 6,8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사실상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찍어보지도 못할 매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달성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께 이제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그 반자동 프로그램 사용해서 요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성과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안 나왔던 때도 있었고 잘 나왔던 때도 있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안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좀 잘 돌아보시고 내가 이 사업을 진심을 담아서 하라는 대로 했는지만 생각을 해보셔도 어떤 게 문제인지 금방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느 강의든 좋고 뭐 구데라이프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지만 돌아보시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만 해보시면은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자꾸 홍보처럼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특히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요거를 쓰시는 거를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무조건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홍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표님이 그렇게 느끼셔서 얘기한 거니까. 진짜로 느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